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올해 초부터 목포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공간거리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손혜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일요 포커스에서는 올 한 해 지역과 전국에서 가장 논란의 인물이었던 손혜원 의원을 초청해 그가 생각하는 목포와 목포 원도심의 미래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손혜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1월 초부터 지금 목포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시고 일요 포커스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올 연말 마지막 프로그램에 손혜원 의원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현재 그 논란 끝에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시죠? 네. 예, 지금 재판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재판은 네 번째 재판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네, 지금 뭐 재판이 목포와 관련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논란의 시작이 문화재청에 관련되는 것이었는데 네. 그 부분은 무혐의가 났고요. 예. 지금은 뭐 도시재생 관련돼서 뭐 비밀스러운 자료를 제가 미리 알아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투기를 하게 조장을 했다라는 네. 그런 이 부패 방지법이 이 하나의 죄명이고요. 기소 내용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성장의 3분의 1 주인인 제 조카, 두 번째 조카를 이제 제가 증여를 하고 네. 그리고 공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없어서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증여세를 내줬기 때문에 차명이라는 거죠. 명의 신탁이라는 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는 넘어가지도 못했고요. 첫 번째 그 부패 방지법 관련돼서 이 목포시에서 이 나온 그 보완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계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누군가가 네. 이렇게 이 논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이없지만은 뭐 이 또한 제가 뭐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입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다 논란의 중심이 지금 보안 자료 관련되는 것으로 지금 네 번째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 보안 자료의 논란의 핵심이 결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작 당사자 최초 보도를 했던 SBS 그리고 목포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반응이라든가 SBS가 보도했던 내용이 팩트와는 다르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더라라고 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 지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이슈를 끌었는데 네. 정작 최초 보도를 했던 SBS는 이게 그 부동산 투기라고 본인들은 한 적이 없고 이해충돌 그다음에 이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에 있는 이 관여 혐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우리 보도를 본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라고 말을 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받아오더라라고 나중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하고 있는 그 모니터에도 보면은 최초에 지금 조국 장관 사태 때 언론이 쏟아냈던 보도가 일주일 사이에 10,000건이 넘어가고 전체 과정에서 60만 건에 달했다라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사실 그 전에는 1등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담담해요. 네. 제가 폭풍에 어찌 보면 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폭풍의 핵은 차라리 고요해요. 네.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일을 제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제 남편하고 저하고 예. 둘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제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우리 식구들은 완벽히 알지 않겠습니까? 알고 그러다 있는데. 보니까 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는 일이 남았죠. 그런데 그 TV를 보면서 언론들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저희가 뭐라고 대응하기도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 보좌관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네. 저는 일체 언론 인터뷰 하지 않았고요. 예. 그냥 들어가는 추이를 보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만 계속 우리가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아닌 부분들만을 정리를 해주는데도 그나마도 그조차도 실어주질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SBS 처음 시작이 문화재청이에요. 예. 제가 문화재청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 거리를 정하는데 제가 관여를 했고 그걸 알고 이 사람들한테 이 자기가 사고 투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집을 하나도 산 게 없어요. 네. 저는 10년 전부터 재산을 집을 줄여왔거든요. 제가 사지 않았고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비영리 문화재단에서 한 이유는 이것이 못 팝니다. 네. 비영리 문화재단은 팔면 국고로 기속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로 기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걸 이렇게 사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투기라고 그들 얘기가 맞는다면. 그런데 제가 굳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걸 산 이유는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실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예. 저는 산 게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5개월 동안에 190명을 조사를 했던 검찰에서는 제가 어딘가 숨겨둔 차명이 있을 거라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거의 확신을 의혹을 하고 지적을 있었는데 있죠. 네. 그게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창성장에 제가 7,200만 원을 증여를 했는데 그 제 동생의 아들에게로 증여를 했는데 걔는 군대에 있었고 그 네. 엄마가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제가 통장으로 이 계좌 이체를 해서 700만 원을 보내줬죠. 네. 그러면서 이 돈은 빌려주는 거다. 네. 7,200은 증여를 했고 증여세가 없으니까 이것은 빌려주는 거다라고 해서 증거를 남긴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증거 남긴 700만 원을 갖고 네. 제가 증여세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은 차명이다라고 해서 저를 기소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 더 네. 이상 재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다가는 이제 네. 또 오히려 네, 네, 이게 네, 좀 소년의 선의를 또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도 될 거기 때문에 재판 얘기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네, 하다가 네, 네. 또 한번 네, 다시 네.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여튼 1월에 이 논란이 있고 나서 그리고 손 의원께서 근데 낮은 칠기 박물관 용도로 샀다고 하는 그 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신 이후에 네, 네. 목포 원도심의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 주말 같은 경우는 10,000명에서 심지어는 한 30,000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고 했는데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거 보면? 제가 지금은 좀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저를 이용해서 그래도 목포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목포의 그 원도심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기회에 국민들이 알게 돼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지금 상태가 근대 문화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시에서 갖고 있는 역사관이나 몇 가지 영사관이나 이런 것들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이 시대에 맞게끔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민가 하나하나가 다 어떤 주제를 갖고 이 민자들이 들어와야 돼. 개인들이. 예.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목포든 그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가게가 생기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이 점포가 생긴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는 시간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관광객이 오면 자칫 소문은 많았는데 그다지 볼 건 없네라고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데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목포 이 원도심의 관광객을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오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원도심을 지켰던 음식점들이에요. 예. 전국에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녀봤지만 전국에서 목포만큼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매 끼니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그 모든 음식들이 다 전국 최고라고 기릴 만한 이런 곳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차츰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차가 많아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통영을 보시면 케이블카 때문에 도시가 거의
다른 데는 안 봐요. 오히려 활성화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네. 물론 있죠. 예. 케이블카가 길고 볼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케이블카의 기착지인 그 고화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화도에 내려서 몇 시간은 좀 다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도 그냥 케이블카만을 위한 케이블카지, 이 케이블카로 인해서 그 가는 지역 그리고 이 곳곳에 이 목포에 사시는 분들의 이 경제 활동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더 많은 여러 끼를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서 묵어야 되고 사가지고 갈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케이블카를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들, 관광객을 위한 그런 좀 섬세한 그런 준비들이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에요. 케이블카는 한 번 타고 가면 다시는 안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인프라보다는 오히려 볼 것, 그다음에 먹을 것 이런 부분, 머물 곳에 더 기본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먹을 것과 머물 곳이 있어야만 목포 네. 사람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랬고 그 논란의 당시에도 그랬고 손 의원께서는 원도심 건물 매입 목적을 주로 이렇게 나전치기 박물관 그 재단을 통해서 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만들어서 지금 꽉꽉 채워서 유구를 꽉꽉 채워서 목포시에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목포시가 될지 전남도가 전남도가 될지 아직 될지는 결정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이 컬렉션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 저 같은 개인이 해서 이렇게 영속성을 갖긴 참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당대에는 제가 모아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할 때 이것은 멍해예요. 네. 이거는 국가가 관이 다뤄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또 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지금 그만두고 내려와서 박물관을 완성을 해서 제가 건강하고 아직도 총기가 있을 때 이 박물관의 운영을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넘겨야 돼요. 네.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서울의 박물관이 작은 게 있지만은 제가 목포를 다니면서 나중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실행에는 뭐 제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문화재단에서 이 박물관 부지를 샀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서도 뭐 지가가 올랐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지가가 올라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접니다. 저는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부지를.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나전치기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방금 그 의원을 그만두고 총기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일을 그동안 평생에 해오셨던 일을 완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취지로 그렇죠.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으셨다라는 제가?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기자분들이 예. 너무 공부를 안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선대 본부장이 아니라 예. 후원 회장입니다. 아, 후원 회장입니까? 네, 돈을 걷어들이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일 때 정청래 전 의원이 네. 제 후원 회장을 맡아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자리를 이제 바꿔서 예. 이 후원 회장은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청래 의원만을 위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후원 회장, 정청래 의원 후원 회장 자리를 했고요. 이 전에는 제가 진선미 의원 후원 회장을 했어요. 네.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부터. 전에 하신 거죠? 그리고 예. 여기 와서도 제가 진선미 의원 후원회장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 후원회장을 하는 거지 선대본부장을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으십니까? 결심을 저는 하셨습니까? 안 합니다. 아, 네. 그럼 안 하신다는데 이 목포 출마도 마찬가지시죠? 그럼요. 어디나 다 안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국회에 예. 온 이유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홍보위원장을 들어왔고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임기 끝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때가 맞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목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 정부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포 같은 경우는 산삼밭에 앉아가지고 도라지만 먹고 있다, 계속 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도라지를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네. 아, 라고 내 표현을 발밑에 하셨어요. 산삼이 있는데 그거 알아보지 못하고. 예. 네. 목포 원도심을 바라보면서 그런 표현을
표현을 해주셨고 지금 문화재청장과 방문하시고 여러 번 방문하실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럼요. 네. 그 전국에 적산 가옥에 이 목조 가옥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군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목포같이 민가가 다닥다닥 붙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귀한 그런 그 자산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곳곳에 계속 모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2017년 왔을 때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빨리 우리 그 누구라도 제가 우리 조카 둘한테 제가 증여를 하면서 2017년 3월에 그 집을 사면서 내려오게 만든 거죠. 예. 청년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버려진 집에 누군가가 와서 어떤 주제를 갖고 사람이 들어오고 불이 켜지게 만드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박물관 서울에 작아서 거기다 뭐 이렇게 뭐 전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그 굴뚝 있는 큰 공장 건물 옛날 거 네. 나온 걸 보고 이거 여기라면 내가 박물관을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뒤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저렇게 지금 여기 사진에 봐도 저는 이 지붕들이랑 이 집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중간중간 콘크리트 건물이 60년대 70년대 많이 헐고 다시 지은 게 있어요. 근데 돈이 없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곳곳에 향나무나 옛날 나무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 모텔들이 7층짜리 모텔들이 쏠려서 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게 제일 제가 불안했던 것이고 제가 2017년에 여기 와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모텔은 아마도 그다음에 못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길거리가 번화해지면 그런 영업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역서부터 저 구도심 전체를 그야말로 문화유산으로 통째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이 될 수 있게끔 네. 그 정도도 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귀한 동네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목포 분들이. 기왕에 그 근대 역사거리 외곽에 이제 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방금 그 민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목포만의 강점이다라고 표현해 네. 주셨거든요. 이런 지역이 전국에 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다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민가들이 붙어 있으면 이 좁은 집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집들은 지금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이 목포만 유일하게 비슷비슷한 허물어져가는 목조주택이 쭉 그냥 골목마다 붙어 있고 중간중간 콘크리트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큰 규제를 하지 말고 예. 목조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지금 레트로가 아주 전 세계적인 지금 유행입니다. 옛날 시대에 남아있던 흔적들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이 동네가 온전하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포의 바닷가를 살려야 돼요. 예. 실제로 제가 이 갑자원 옆에를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그쪽을 손소형 카페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 목포의 가치는 저 바닷가 쪽입니다. 갑자원 모자점에서 이 한동시장 저쪽 쪽으로 나가는 다 바닷가 쪽으로. 갑자원 쪽 아니고도 이 역에서부터도 바닷가 쪽이고 이 내항이 목포의 보물입니다. 네. 태풍이 불면 내항으로 모든 배가 들어와서 피하는 거 보셨죠? 예. 근데 지금 북항으로 신항인가요? 북항으로 북항이죠. 북항으로 이전을 다 하고 이전을 있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뭐 다시 뭐 이 해외로 나가는 이 국제 여객선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을 망쳐놓으면 안 돼요. 네. 여기 제가 처음 목포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구들을 파는 집들이었어요. 예. 이 막 이렇게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매달아 놓은 집들이 부표, 그물 뭐 그게 이런 어구라 것들을. 그래요. 네. 그 고기잡이 도구들이죠. 이게 목포의 상징입니다. 예. 근데 그 집들이 지금 전부 다 일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들도 어찌 보면 이 상징으로 남아둬야 된다면 이분들을 북한으로 모셔가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그 이 사람들을 위한 뭐 어떤 장치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여기다가 다 밀어버리고 그냥 큰 무슨 터미널을 만들면 그러면 목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 질문을 해보면 이 도시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새로운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 변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변화에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중간에 핵심이 있어야 돼요. 네. 본질을 두고 변화를 시켜야지 그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변화를 한다고 해서
싹 헐어버리고 어설픈 요새 건물을 지면 그건 변화가 아니고 말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선을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에다 두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근대 가옥을 보고 목포에 반했지만 실제로 목포를 전체를 보면서 더 놀란 것은 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고화도를 보십시오. 지금 케이블카가 들어가서 고화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저 같으면 저렇게 고화도를 둔 채로 저는 케이블카를 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그 기획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그때 논란 중에 이제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에서 좀 더 범위가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서산 온금지구 개발 논란으로 이제 그게 잠깐 번졌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번졌던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서산 온금지구가 저를 이렇게 만든 저는 장본인이라고 저는 장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봅니까? 왜냐하면 서산 온금지구에 조선 내화를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 제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분들이 믿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이 있던 문화재청이 어떻게 판단을 했던 간에 그 서산 온금지구의 조선 내화는 네. 그야말로 그 지역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서산 온금지구 안에 그 8,000여 평의 조선 내화가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헐지 않고 보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밀어낸다고 했던 것은 잘못이죠. 네. 왜냐하면 공장은요. 그 새롭게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데 조선내화는 자기 아버지가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이 아파트가 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던 중에 본인들이 문화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가 된 거거든요. 예. 서산 온금지구는요. 목포만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 나주로 들어가던 그 관문입니다. 예. 목포는 그다음 옛날에는 다 뻘이었었고요. 네.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유달산 밑은 다. 네.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수탈을 위해서 역을 이 끝까지 내고 여기를 메꾼 매립하죠. 거잖아요. 예. 매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곳은 유달산과 목포진입니다. 네. 이것은 목포진은 그야말로 이 영이죠. 그러니까는 그 군사 시설로서 예. 이 멀리를 볼 수 있는 연을 띄우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윤진열한테. 근데 여기를 사람이 살게 만들면서 이곳이 다시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일제 강점 1897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쪽이 메꿔지고 살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집들을 보면 다 비틀비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서산 온금 지구가 바로 이 영산강의 하류의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목포는 물론 이 지역이 다 죽는 겁니다. 거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앞에 내항까지 전부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집들, 그 근대 유산들 사이사이에 있는 집들이 모두가 다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서산 온금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부분은 목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지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목포뿐 아니라 예. 이게 후손들한테 우리가 고층 아파트만 내려주어서는 어떻게 나중에 역사에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뭐 수탈의 역사를 뭘 보존한다, 네가 뭐냐라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지만 예.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도 역사예요. 승리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후손들이 수탈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네. 이것을 활용해서 더 잘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20세기의 그 자취를 21세기에 우리가 만들어서 22세기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죠. 예. 목포는 그런 가치가 아주 충만한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산 온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포 원도심의 가능성을 서산 온금으로도 보시고. 그럼요. 온금으로가 아니고요. 목포 원도심의 가치의 최고는 서산 온금입니다. 서산 온금지구고 네. 거기에서 확장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지, 근대 역사의 이쪽이죠. 문화의 거리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만든 자리들이지만 그 자리는 유달산과 영산강의 하류예요. 예. 그거는 목포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목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긴 절대로 높은 건물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내화 단지 전체가 다 또 문화재가 되면서 여기가 참 놀라운 곳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원도심 전체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목포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보다 그보다 더 많은 상징적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더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더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더 하시니 가치라는 것은 예. 뭐냐면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돼야 돼요. 네. 수익이 창출되고 제가 이 원도심에 있는 식당들을 가면은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환영해 주세요. 왜냐하면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문을 닫기 직전에 있는 백반집이나 예. 음식점들이 다 2배, 3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저를 가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쓰러져 갈 분들이었어요. 예. 옛날에는 여기 있던 음식점들 유명한 집이 하당으로 지점을 냈죠. 네. 하당에 있던 집이 여기 지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네. 이 동네가 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매출이 하당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잠재력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목포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지점을 낸다라는 걸 보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백반집들이 하루에 뭐 기껏해야 20그릇, 30그릇 팔던 집에서 지금 100그릇이 넘게 팔고 있거든요. 네. 이 집들이 한 집 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손혜원 의원께서 주장하는 이 근대 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그 자리에 살면서 공동체를 해체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그렇죠. 지역의 가치를 높여가야 그렇죠. 된다. 그러면서 시나 네. 이제 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집을 수리할 때도 좀 더 이 시대에 맞게끔 예. 리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네. 목포시의 시민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여기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저를 폄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 네. 제가 외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시민이 되면 여기 사람 아닙니까? 제 조카들 둘은 이미 다 목포 시민이 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한 집이 딱 3집입니다. 네. 제가 3집, 제 친구, 뭐 조카, 친척 이렇게 3집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주를 해보시는 이주를 네. 목표로 제가 했어요. 예. 여기 와서 가게를 네가 직접 경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갤러리를 겸해서 가게를 해야 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면 곧 이로 내려와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제가 오게 했어요. 목포 시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예. 그러면 이 지역에 실제로 나중에 한번 전수조사 해보십시오. 누가 집을 많이 샀나.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한 분당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2개씩, 3개씩, 5개씩 많이 사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계속 사시라고 했어요. 예. 지금 값이 얼마 안 할 때 이거를 사셔서 딸이나 아들한테 물려주시면 나중에 여기가 굉장히 소중한 데가 될 거다. 그 대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딸이나 아들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 몇 안 돼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집을 사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또 팔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는 그 값이 뭐 옛날에 80년대에 있었던 700에서 한 1000만 원씩 갔던 곳인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저는 그 가격을 회복했다고도 말씀이 아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자리가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예. 제가 관련된 데만 올라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자리는 이 목포역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 그 옛날에 본정통으로 불렸던 거리거든요. 예. 여긴 다 죽었어요. 음. 근데 쓸데없이 창성장이나 이 그쪽 나무숲 있는 데만 올렸잖아요. 예. 거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목포시 시민들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지금 목포시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소중한 곳은 바닷가입니다. 예. 원도심의 내향 쪽의 바닷가부터 시작해서 그 뒷길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다 사세요. 전 안 살 거예요. 근데 그쪽이 최고입니다. 그 뒤를 바닷가를 살리시면
진짜 목포가 온전하게 다 살아납니다. 안에서부터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포는 이 원도심은 전체가 다 보물이 될 거예요. 네, 저희 일요 포커스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은 상승이 아닌데 아니에요. 상승이 아니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포 바닥으로 떨어졌던 데를 손혜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동산의 가치, 목포 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결국은 이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선창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동산의 해봐라.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고요. 네, 목포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가치를 높이는 일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일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서 머물 곳을 만들어서 영업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여기 주인들이 대부분이 목포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목포 시민이 될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죠. 사서 세를 줄 사람 말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포 네. 저는 아파트도 한번 분양을 해본 적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 목포의 가치를 높여서 목포가 더 귀한 곳으로 정말 어디에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멋진 관광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목포 땅의 가치라는 게 뭐 제가 제일 불리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박물관 부지를 많이 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해달라는 의미였지 네. 저희가 비판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고요. 그럼요.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호흡하고 지역 경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작지만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방침도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목포 야행이라든가 이 기존의 건물들이라든가 문화재를 이용해서 축제를 열어라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뭐 야행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제가 이 문체위의 의원을 3년을 했기 때문에 예. 하는데 조금 더 그 목포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외부에서 업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한번 하고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지역 밀착된 그런 저는 행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야행에 그 도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관광객이 오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많은 음식점들이 뭔가 골목골목으로 뭐 텐트를 치고 자기들 그 특별한 요리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거기서 돈을 내고 파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고 그리고 목포에 와보면 음식점이나 어떤 작은 찻집에서도 이 동양화 하나씩이 다 걸려 있어요. 예. 이런 것들 한 집에 이 그림 걸기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목포에 와서 음식점들을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 하나가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집 아니면 비싼 집 아니면 거의 플라스틱을 많이 써요. 그릇이. 멜라민 같은. 예. 근데 목포에는 서울보다 도자기를 쓰는 집이 훨씬 많아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목포를 기반으로 둔 도자기 회사가 그렇습니까? 그냥 좀 싸게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목포 가게들한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음식이 중심이 되는 그 목포에 가능하면 그런 도자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월요일 날 또 모임을 하나 할 건데요. 이 목포의 그 바닷가에 선창가에 남아 있는 이 내항에 남아 있는 그 수협이나 이런 데 위판장 같은 건물들 이제 북한으로 가면서 비게 되는 건물들을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청년들의 기막힌 그 이 음식이나 이런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대단히 성공을 한 예가 많습니다. 예, 뭐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워프 뭐 이런 그 분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예. 로테르담이나 이런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가보면요. 덴마크 같은 데 네. 가보면 너무나 놀라운 데가 사례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제가 이번에 생활과 국감에서 함께하는. 그 얘기를 많이 예. 했고요. 그래서 저는 목포의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게끔 제가 이제 수협이랑 이제 제가 상임위가 농해수위거든요. 예. 그래서 농협 수협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그 지역의 가장 그 소중한 그런 이 아주 힙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그것도 기반이 되는 그렇죠. 지역으로. 예. 그리고 목포의 이 원도심에서 그 옛 가치가 또 이걸 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안을. 이 그 선창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그 최초의 이 논란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이 도시재생 뉴딜 계획 이런 부분들에 손혜원 의원께서 그렇다고 보면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여를 하셨느냐 이 부분도 또 전혀 하나 모르는 논란이었어요. 일이었어요. 예. 이번 지금 네 번째 재판까지 그 얘기들을 끝없이 지금 하고 예, 있지만 예. 그 도시재생에 그 이제 목포시에서 지난번에 5분의 증인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4분하고 한 분은 요번에 다시 해서 봤는데 이 전 시장님부터 밑에 이제 말단 직원까지 용역회사 직원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분들한테 이 검찰에서 계속 하고 싶은 건 보안 자료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예. 이분들이 모든 분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이 농촌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는 국토부의 그 지침이 네. 바텀업이에요. 예. 주민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공청회를 거치고 뭐를 협의회를 거쳐야지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일 수가 없다라는 게 모든 분들의 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은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관심도 없었고 예. 제가 도시 재생에 관심이 있었으면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카 집 둘을 예. 수리를 다 했겠습니까? 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근처에 사시는 그 원도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고쳐서 가게를 만들어서 청년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생이라는 것은 뭐 국가에서 돈이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2016년에도 이미 그 여기 도시 재생이 있었고요. 목포에 이미 그 선도 있었고요. 사례로 있었죠. 그게 네. 이제 재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는 도시 재생 뉴딜. 뉴딜이라고 해서 이름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것이 조금 뭐 면적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저 지금도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해요. 예. 이 재판을 거치면서도 그런 일들이 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저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신 부분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그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부동산 그 창성장을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들도 지켜보시고 하면서 수시로 내려오시고 굉장히 많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지역구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말에만 좀 왔고요.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저 일부러 만나지는 만나진 않고요. 않습니까? 그 동네 예. 분들만 좀 압니다. 근데 그분들의 요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빈집들을 채워주고 네. 이 동네 사람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 대개 이제 식당들이 많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돼요. 네. 이 노인들이 처음에 그 난리가 나고 나서 이 노인들의 반응들이 어땠냐면요.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얼마 만에 보냐. 예. 이 불 꺼진 동네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앉아서 나가서 의자 놓고 나가서 앉아만 있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일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저는 시나 정말 이 관련되는 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계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목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차 그 부분은 드리기로 하고 지금 그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저는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2의 고향이 예, 됩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한 번도 밖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시내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 그 제가 아마 그랬기 때문에 목포의 가치를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저한테 많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예. 도시를 위해서도 뭔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남편은 충청남도 사람인데 네, 저는 목포에 제가 자주 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재단에서 박물관 부지를 샀기 때문에 박물관을 문을 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기서 1년에 반은 아마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제2의 고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의 고향에서 그 가장 해보시고 싶은 일은 뭡니까? 저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서 네, 그분들 옆에서 잔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아파트 짓지 못하게 하고 싶고 예. 저쪽 가서 지으시는 건 좋습니다. 네. 이쪽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잘하시면 칭찬해드리고 싶고 잘못하면 꾸짖고 싶고 제가 네. 시민들을 대신해서 네, 목포 특히나 원도심 분들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죠. 근데 예.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 아마도 제 얘기는 좀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포 근대 문화역사 공간거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아직은 손혜원 거리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원도심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 수도 늘었지만 젊은 층들이 목포를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은 목포 관광에서 매우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요 포커스에서 올 한 해 다룬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원도심과 근대 역사의 거리에 할애했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다 풀 수 없는 2019년이 이제 저물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새롭고 유익한 토론 대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일요 포커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